가려진 뉴스의 1인치까지 포착하는 인간정치 빅데이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구 좋아하신다고 소문이 포지션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포드입니다. 오, 최전방 공격수. 뭐 그 전에 이제 국회 축구단의 득점의 60%를 담당했던. 아, 그러시군요. 오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하여튼 제가 축구를 했을 때 네. 국가대표 경기 직전에 네. 그 컨디션하고 국가대표 결과하고 네네. 너무 똑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안 좋으면 국가대표가 패배하고 아, 제가 직전 경기에서 좋으면 예. 국가대표가 이기고. 그럼 직전 경기 결과를 여쭤봐야 되겠네요. 직전 경기 어떠셨습니까? 컨디션? 요즘에 좀 안 좋아서 걱정인데요. 네. 근데 뭐 공은 둥그니까 네. 또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우루과이 전력이 장점과 단점이 너무 이제 극명하기 때문에 네. 전력 단점을 잘 공략하는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게 축구 채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 오늘 질문. 우선 국조 합의 결과 그리고 오늘 또 뭐 파기 재합의 어제 합의부터 이렇게 봤을 때 그 과정과 내용 평가를 좀 해주시죠. 우선 대통령실이 어제 합의한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잖아요. 네, 특히 이제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빼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의회 대통령실을 빼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했어요. 원래 대통령 지금 권력이 네, 검찰 권력이니까 네. 그걸 반영하는 장면이죠. 아, 본진이 대통령실이 아니고 검찰입니까? 대통령실이 뭐 대통령도 검찰이고 길목마다 검찰이니. 네. 오늘 그 재합의하면서 결국 대검은 조사 대상으로 하되 네. 증인 채택은 마약 전담부서장으로 제한한다. 근데 마약 전담부서장 우리가 궁금해했던 거는 왜 대검이 자기들 뭐 마약 수사권도 없는데 왜 우리를 조사하느냐라고 했는데 실은 지청에 마약 전담 수사팀을 4군데나 설치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의사결정을 누가 했고 왜 했냐 이게 궁금한 건데. 그게 사실은 이번 용산 참사와 관련돼서 한동훈 장관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네. 뭐 이게 우리가 수사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아니에요? 네네 예를 그렇죠. 들어서 경찰의 비위라든가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 네. 검찰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마약도 유통 범죄에 대해서 500만 원의 이상의 유통 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할 수 있지만 유통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유통 과정 또 어디로 이것을 공급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연관돼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변명도 야, 우리 뭐 수사권도 없는데 왜 우리를 나오라고 하느냐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 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사실. 예. 왜냐하면 마약 수사 근데 뭐 수사권도 없다면서 그럼 마약 수사 특별 수사팀을 왜 4개 지청에다가 설치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예. 예. 앞뒤가 안 맞죠, 사실은 그 말은. 그리고 자기들이 시행령을 고쳐서 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이게 검수완박법을 파괴시키면서 시행령으로 지금 이걸 뛰어넘은 거거든요. 예. 거기에 다 특정돼 있는 것을 부인을 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자, 오늘 이진복 정무실장이 대통령실이 이번 국정조사 합의 내용 전체를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불만 표출을 했고 뭐 정쟁의 한복판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겠다는 거냐. 합의가 되고 국조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되고 나니까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다. 대통령실이 용인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위 친윤이라고 한 분들은 13분이 반대, 21분이
기권을 했습니다. 이게 이 국조 합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조를 합의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친윤은 반발하는 모양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이 과정에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친윤, 강성 친윤 의원들이 이거 국조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주호영 원내대표한테도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합의까지 왔거든요. 네. 합의까지 왔으면은 대통령실하고 이 문제를 전혀 얘기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이진복 수석이 전부하는 내용을 전부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네. 황당한 대답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없거나 파괴됐거나 네. 인치를 하고 있다. 인치. 그리고 참모들도 모르는 그런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자체나 능력 자체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예요. 논의를 안 했으면 몰라도 네. 분명히 그거는 국민의힘 이 원내대표, 당대표 이쪽 라인에서 대통령실하고 보고하고 협의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뭐 다 알고 있던 거 아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그거는 해버리시니까. 본인들이 무능하거나 우리 그거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보고할 자체 시스템도 안 돼 있다는 얘기거나 한글을 모르거나 한글을 뭐 이런 모르거나. 거 아니에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입지가 어떤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게 지난번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김은혜, 강승규 두 수석 퇴장시켰다가 장제원 의원한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사실상의 질타 내지는 뭐 이런 걸 당했고, 그 다음에 저 예산 연계 국조 오늘 밤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에 원내 대변인이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론에 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12명 반대 21명 기권 본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 상황에 오면. 이제 그게 충돌 지점인데요. 네. 저는 이 국조 합의 통과 네. 이것을 계기로 네. 친윤들이 당을 좌우지하고 네. 또 대통령이 그런 친윤을 통해서 당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균열되고 있는 이제 조짐이 이번에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친윤이 반대한 것만 보지 말고 네. 국조를 합의했던 이 결과로 보면은 친윤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건 균열의 서막이고 음. 본격화되는 거다. 그래서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친윤에 의한 이제 흔들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꾸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맥힌 결과다. 네. 이렇게 이제 양면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네. 집권 여당이 이런 적이 없거든요. 네. 굉장히 지금 분열과 내부 분열과 충돌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시발점이 이번 국조 합의가 될 것 같아요. 대략 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내년 상반기 지나가면서 그런 분열 양상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뭐 여의도 평론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당겨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연말 연초 이때 예. 집권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민심의 추세가 읽혀지면은 네.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1일 되면은 총선이 이제 1년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횟수로. 예. 그렇게 되면은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제 구정 민심 정도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도 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내년 한 3, 4월 정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 가처분이 기각이 되면서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제거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좋은 결과가 아니고 함정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네.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네. 실시 일자가. 네. 그렇게 되면은 점점 총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윤 대통령 얼굴로 치를 수 없다는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탈과 분열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이탈과 분열이 시작됐고 당대표 선거를 전후해서 그것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국조가 그것을 예. 좀 땡기는 거죠. 땡기고 있다. 예. 그 다음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꽤 오래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회복의 모멘텀은 안 보이고 네. 추가 하락의 여지들이 지금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국조합의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충돌이 다른 문제로 외화되고 또 이 의견 충돌이 더 확장될 가능성들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열이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게 당겨진다는 얘기는 대통령의 얼굴로 이거 계속 우리가 선거 치를 수 있겠냐. 네. 또 국민의힘이 이 정치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이제 문제의식 속에 현실화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번 국조가 소위 당내 균열을 앞당기는 역할을 했다. 국조 합의가 정치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국조는 진행이 될 텐데 굳이 예산과 연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굳이 예산과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조 기간 한 2주, 그것도 연말연초 2주 이렇게 한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 그 착한 아이 증후군에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처리하면 야당의 동무대가 될 것 같지만요. 네. 사실은 야당이 국민들에게 이제 득점을 하거나 평가를 더 좋게 받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합의해서 갔을 때 네. 그것이 이제 조금 만족스러우지 못한 결과라 하더라도 좀 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를 이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충돌시킨 계기가 됐어요. 국정조사가. 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음. 그래서 합의해서 간다는 거는 국정조사에 대한 이제 국민적 관심도 더 높일 수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사실 국정조사는 수사하고는 달리 단점도 있지만 네. 공개적으로 이것은 국민들께 보고하고 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야당이 굉장히 유리한 사안이에요. 네. 국정조사 자체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당이 있을 그렇습니다. 때 오히려 더 득점이 높아진다. 부족한 합의 결과라 하더라도 이 자체가 진행되는 게 야당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 더 떨어질 요인이 있고 반등의 모멘텀은 없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어요. 이번 국조 반등의 모멘텀이 될까요? 아니면 추락의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하는 어떤 요인의 하나로 더 작용을 할까요? 사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예, 증거로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사전에 왜 저것을 못 막았는가? 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경찰력을 투입을 해야 된다든가 대비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보고를 묵살했다는 정황들이나 근거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못 막은 것에 대한 책임 네, 그리고 그 원인이 어딨냐? 그럼 어디는 뭐 마약 중심, 뭐 광화문 집회, 대통령 경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사후에 왜 책임 회피하고 꼬르자리가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들이 의외로 간명한 사안이에요.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 정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렵지가 않고요. 네,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을 거부했을 때 상당히 그게 처벌이 세거든요. 네, 동행명령 거부했을 때 세고 네. 그게 1년, 3년, 그다음에 특히 허위 증언이나 이런 걸 했을 때는 5년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은 없지만 이런 등등이 이 간명한 사안
국민들이 의심하고 저거 대책 묵살하고 사전에 전혀 보고도 묵살하고 대비하지 않았다. 네. 사후에도 꼬리 자르게 하고 책임 회피했다.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외로 감명해요. 네. 민주당 하기 나름이네요. 그래서 저는 하기 나름인데 고난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으로 대통령에게 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를 통해서 국가의 책임 또 과정상에 정말 국민들을 분노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입증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네. 하락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근길 문답 중단에 대해서 민주의 시대가 가고 군주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공개적으로는 안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죠. 네. 언론을 핑계로 특정 언론을 핑계로 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자랑했던 그것을 중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내가 용산 집무실을 옮긴 이유가 바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용산으로 옮겼고 그게 도어 스태핑이다. 그래서 중단할 수 없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중단한 거는 용산 집무실 이전에 핵심적인 이유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청와대로 돌아가든가. 네네. 그다음에 특히 특정 언론을 손방길에 1호기 배제한 거. 탑승을 배제하고 이게 보복적이고 감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신호는 기분 나쁜 기사, 마음에 안 드는 기사 쓰고 그렇게 질문하고 하면은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라는 일종의 탄압이거든요. 그러기 시범 때문에 케이스. 그렇습니다. 예전 그래서 시범 케이스. 아니, 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안 좋은 언론도 있고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네. 기본 내용에 이거는 배척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민주의 시대가 가고 군주의 시대가 온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군주의 시대가 왔다라니까 예전에 이제 왕에게 조언하던 국사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MBC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이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그거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라. 뭐 이게 뭐 6월 달에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천공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의혹이냐 가짜 뉴스냐 예.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예. 아니 일반인도 자신을 사칭해가지고 누가 돈벌이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러면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하물며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서 멘토하고 있다 그러고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물어오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이 의견을 내고 있고 네. 이런 것을 본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천공 본인이 얘기하죠. 천공도 얘기하고 최측근 신경애 씨도 얘기하고 네, 거기는 네. 인공이라 그러대요. 예, 인공. 그러면은 이거는 국민들을 농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이면 이것이 국정농단이죠. 네. 국정 운영의 공식적인 체계에 없는 사람이 사적으로 대통령과 부인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사적인 이득을 취하고 국정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개인 신상 사주 이런 것들이 아니고 판단을 요구하고 그것을 천공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했다. 이게 사실이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간단합니다. 네. 대통령과 부인을 사칭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공 구속은 대통령과 무관합니다. 네. 천공 구속 대통령 무관. 그러나 천공 방치 대통령 유관이죠. 예. 대통령 유관이지.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대통령이 예. 이 행정 수반이고 대한민국의 예. 컨트롤 타워의 최고 정점 아니에요. 네. 방치하면 이건 대통령 책임이죠. 음. 유관하다는 이거는 방증입니다. 천공 구속 대통 무관. 천공 방치 방치, 대통, 대통 유관. 유관. 예, 8글자. 이렇게 봐야지 뭐 의혹이 있다, 뭐 사실이다 아니다. 대통령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곧바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야죠. 네. 지금도 팔아먹고 있고, 그걸로 또 자기
교세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네. 과시하고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락당하는 게 그게 용인돼서 씁니까? 대통령이 책임 있게 그거는 구속을 시켜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8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천공무관, 천공구속 천공구속 대통무관 대통무관, 천공 방치 대통무관 너무 길었나요? 8자로 정리를 썸네일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